네, 낙성대학에서요. 하나 더 거기 398 교차 청약이라는 단어가 있고 의사 실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청약, 승낙에서 계약이 성립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고 교차 청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이 자신의 토지를 파는데 팔겠다라고 뭐 하죠? 청약을 합니다. 그럼 청약을 뭐 한 날짜가 있을까요? 발송한 날짜가 있죠. 근데 을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똑같은 조건입니다. 지금 1억에 팔겠다 했는데 을이 얘가 청약한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내가 네 토지를 얼마에 사겠다? 1억에 사겠다라고 뭐야? 청약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서로 뭐 한 거예요? 청약을 서로 뭐 한 거예요? 띄웠다는 얘기죠. 이게 하늘에서 뭐 한 거예요? 이렇게 교차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 청약 발송은 5월 1일이고 이 사람 청약 발송은 며칠? 5월 1일. 이 발송이 도달한 날짜가 5월 3일이고 이쪽 도달한 날짜가 5월 4일이에요. 그러면 도달한 날짜가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청약은 절대 발송이란 말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뭐야? 뭐한 날짜가 아니다. 절대 발송한 날짜가 아니다. 어쨌든 뭐요? 도달이 될 거예요. 도달. 아까 청약은 무조건 뭐다? 도달 아니에요. 그럼 먼저 도달했을 때일까? 아니면 나중 도달했을 때일까? 요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도달이 아니고 뭐다? 나중 도달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게 무슨 청약? 교차 청약.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 먼저 도달했을 때 성립하지 않고 언제? 나중 도달.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발송 아닙니다. 청약은 무조건 뭐예요? 도달이니까. 다음 의사실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포인트가 사실입니다. 의사실현. 갑이 청약과 함께 물건을 보냅니다. 송부. 자, 송부된 물건을 을이 뭐 했어요? 받았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 포장을 뜯으면 결코 물을 수가 없다. 뭐 이런 말 적혀 있죠. 근데 을이 이 물건을 못 뜯어서 뭐 한 날이 있을까요? 괜찮아. 뭐 한 날이 있어요? 사용한 날이 있다는 얘기죠. 5월 2일. 갑이 며칠 뒤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안게 된 날이 있겠죠. 5월 3일입니다. 그러면 뜯어서 사용한 날짜에 계약이 성립할까? 안 날 계약이 성립할까? 사실. 의사실현은 언제 계약이 이루어진다? 사실이.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뭐한다? 성립한다. 그래서 언제? 그 사실을 안 때 성립한 것이 아니고 뭐다? 사실이 발생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게 이제 계약 성립 가지고 한 문제. 이 파트 어렵지 않습니다. 계약 분류 하나 마치고 계약 성립 마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399페이지 가지고 계약 체결상 과실이라는 타이틀이 나옵니다. 무슨 과실이요? 체결상의 과실. 네, 여기 볼게요. 갑하고 을하고. 자, 갑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자, 제주도에 별장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별장 갖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 살고 있는 을이 이 갑의 제주도 별장을 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에 한번 답사 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 그러니까 답사 가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은행 가서 또 뭐요? 융자, 대출관계 다 알아보고 해서 드디어 뭐 한 거예요?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네, 5월 1일 날. 자, 그런데 그 전날 밤, 며칠 날? 4월 30일 전날 밤 이거 홀라당 탄 거예요. 뭐였다고?
그러니까 뭐야? 계약 기준 전에 다 불났죠. 전에 몽땅 불났다는 얘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서 뭐 한 거예요?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이때 갑이 유책, 뭐라고요? 이쪽은 무책, 책임이 없어야 되겠죠. 여기 뭐가 있고? 이쪽도 무책, 무책이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쪽은 뭐고요? 유책이고 이쪽은 뭐다? 무책이면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공격할 거 아니에요. 이때 이 계약 체결 전에 불났기 때문에 이 계약은 성립은 했습니다. 뭐 했다고? 성립을 했는데 이 계약 자체는 2번으로 본다는 겁니다. 뭐로 본다고요? 2번이 뭐예요? 네, 확정 무효.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한다. 무슨 불능이요? 원시적 불능. 계약 기준 전에 몽땅 불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하는 데 대해서 파는 사람은 유책, 사는 사람은 뭐다? 무책. 그때는 뭐다? 뭔가 공격해야 돼. 이때 유책이란 말을 갖다가 이 불타버린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알까기. 그걸 뭐라 한다? 알았다. 그 다음 뭐예요? 알 수 있었다. 또는 뭐다? 알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무책이니까 뒤집어야 되겠네. 뭐라고? 이 사람도 만약에 알까면 서로 뭐가 있으면 유책 있을 때 공격할 수 없고 둘 다 무책이어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아셨어요? 하나는 유책, 무책이 되겠죠. 뒤집어야 돼. 뭐라고? 몰랐다. 이쪽은 몰랐다. 그리고 뭐야? 또한 뭐야? 이걸 알았으면 계약할 리가 없지. 알 수 뭐다? 없었다. 그래야지 무책, 유책이 나오죠. 이때 알았다를 또 고칩니다. 뭐라 고쳐요? 악이. 이게 뭐예요? 또는 알 수 있었다는 유가식. 몰랐다. 네. 선이 또한 무가식. 그러면 이제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이런 비용들. 무슨 비용들? 이쪽 믿을 거 아니에요.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잖아.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무슨 비용? 신뢰 이익 배상 요구합니다. 보통은 뭐가 커요? 보통은 이행 이익이 크죠. 불이 타지 않고 전매 차익. 무슨 차익? 믿었기 때문에 그런 부적인 비용들. 그래서 신뢰 이익이 뭐보다 적으면 요거 하라고 화살표하고 있잖아요. 요거 하라고 지시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혹시 만약에 무슨 이익이? 신뢰 이익이 보통 이게 만약에 혹시 이렇게 뒤집어진다면 뭐 한다면? 그럼 또 어디를 또 가르치고 있어? 요거 가르치고 있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보통은 신뢰가 이익보다 적기 때문에 뭘 원칙으로 한다? 신뢰 이익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신뢰가 뭐를 넘으면 이행 이익을 한도로 해서 들어간다. 그게 몇 조? 우측에 535조입니다. 몇 조요?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왼쪽에 399 계약 체결상 과실, 계약 체결 전 건물 전부 뭐였다? 몽땅 소실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계약이 뭐가 됐다면 체결됐다면 한쪽은 책임이 있고 한쪽은 책임이 없죠. 책임 있는 게 악의 또는 유가실이고 책임 없는 게 뭐다? 선의 또한 무가실. 신뢰 이익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요. 신뢰가 이행 이익을 넘으면 이행 이익을 뭐예요? 한도로 해서 공격한다. 그러면 이 계약 체결상 과실은 계약은 성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불성립 아니고 성립했고 원시적 불능은 몇 번이요? 2번. 무효.
그럼 후발적 불능 기억나요? 후발적 불능은 4번. 후발적 불능은 4번이야. 그 다음부터 따지는 거예요. 불이 왜 났을까? 매도인이 불을 냈다, 매수인이 불을 냈다, 제3자가 불을 냈다 또 정리하면 되겠죠. 자, 우측에 535조 조문을 보겠습니다.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이 제목에서 벌써 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계약 체결상 과실이 있는 자는 과실이 없는 자한테 뭔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 과실은 유과실이죠. 그럼 아마도 그 앞에 뭐가 있을까? 악의 또는 유과실이고. 그럼 저쪽은 책임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쪽은 뭐다? 선의 또한 무과실일 것이다. 그죠? 그럼 이 계약은 성립했어요? 몇 번? 그 계약은 동그라미에 딱 2번 하면 되잖아. 이게 뭐다? 원시적 불능. 조금 따지면 이제 원시적 몽땅 불능. 몽땅 불능. 전부 불능. 무슨 불능? 전부 불능. 네, 전부 불능일 때는 계약 체결상 과실 문제로 들어간다는 거. 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계약은 뭐다? 무효. 그건 과실 있는 자는 과실 없는 자한테 책임을 져라. 그런 얘기예요. 자, 후발적 불능이 아니고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이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이제 계약의 효력 들어갑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요? 403페이지. 자, 그럼 이제 이쪽 가는 거예요. 이 세계 가는 거예요. 쌍무 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쌍무. 무가 몇 개? 2개. 자, 무가 2개다 생각해보면 중도금 줄 때 하고 잔금 줄 때 2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기. 자, 중도금 줄 때 하고 잔금 줄 때 기억해 봅시다. 중도금 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답은 줄 게 없죠. 변제기가 아니죠. 누구만 변제기? 매수인만 변제기죠. 뭐 줄 때는? 자, 잔금 줄 때를 기억해 보세요. 뭐 줄 때? 잔금 줄 때는 어떻게 돼요? 갑도 변제기고 을도 변제기죠. 갑은 서류, 네? 서류 교부해 줘야 되겠죠. 또 이쪽은 뭐예요? 잔금 지급해야 되겠죠. 이렇게 변제기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동시이행.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이다. 이쪽은 한쪽은 중도금 주고 줄 것이 없으니까 이건 뭐가 아니다? 동시이행이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동생 관계 있을 때는 서로 무슨 권이 있다? 항변권이 있다. 무슨 권이 있다? 그럼 이쪽도 항변권, 이쪽도 항변권 있으면 항변권 있을 때는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아도 이행하지 않아도 이쪽 들어가서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 잔금 주고 서류 바꿀 때는 서로 무슨 관계 있으면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아도 내가 줄 때까지 못 주겠다. 그럼 뭐야? 이행지체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그러니까 항변권 있으면 특징이 그 자체입니다. 항변권 주장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어도 그 자체 뭐다? 이행지체 뭐다? 책임 면제받는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뭐가 있으면? 항변권 있으면 다른 거 이것저것 헤매다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 그 다음부터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항변권 있다. 주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체만으로 뭐다?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습니다. 따라서
이쪽이 서류 줄 때까지 잔금을 주지 않아도 뭐가 아니다? 지체 책임 면제 받기 때문에 결국은 돈 얘기예요. 돈 얘기. 뭐가 안 붙어요? 지연이자가 안 붙는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항변권에서 딱 색깔 칠한 데가 어디야? 여러분들은 프린트를 보면은 잘 보면 뭔가 거기 뭔가 이렇게 뭔가 제가 뭔가 드리려고 하는 뭔가 포인트가 있는데 잘 못 알아들어. 색깔 들어가죠, 색깔. 자, 근데 그 제목이 뭐예요? 408 실체법상 효력. 그죠? 다른 말로 소송 제기되기 전까지는 뭐 되기 전까지는 그냥 입 침묵 가만히 있어도 뭐다? 이행 지체 책임 면제받아. 근데 이게 소송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법원에 가서는 소송 되기 전까지는 실체법상 당사자끼리는 주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뭐야? 지체 책임 면제받아 지연자가 안 붙는데 법원 가서는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판사가 알아서 판단해 주지 않으니까 법원에서는 항변권이 있다는 사실을 말을 해야 법원에서 판단하죠. 그 주장하는 것을 또 원형이라고 해요. 뭐라고? 그러니까 밑에 절차법상 법원에서 항변권을 뭐 하지 않으면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거의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게 있었죠. 무권대리, 유권대리, 무권대리 있었지. 유권대리, 무권대리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가 있었지. 그럼 법원에서 계속 유권대리만 주장하고 있어요. 무슨 대리? 유권대리. 판사가 표현대리 판단해 주면 돼, 안 돼? 아니 와서 맨날 유권대리만 얘기하고 있잖아. 표현대리 판단해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왜? 아니 표현대리 소속이 어디야? 무권대리 아니야. 그러니까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야?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는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유권대리 주장했을 때 표현대리를 판단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뭘 해야지? 말을 해야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항변권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야. 자, 그럼 봅시다. 항변권이 있으면 그 자체로 뭐다?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중도금 줄 때 가봅시다. 뭐 줄 때? 한쪽은 변제기고 한쪽은 변제기 아니죠? 그럼 이때 변제기에 있는 사람을 뭐 쉽게 표현한 말이 뭐다? 선이행 의무자라고 한다. 그럼 중도금 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중 줄 사람. 무슨 자? 후이행 의무자라고 하지요. 무슨 자는? 선이행을 약속한 자는 미안하지만 이 사람은 무슨 권이 없어요? 항변권이 없다. 항변권이 없죠. 그럼 뭐 없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그냥 이건 그냥 뭐에 빠지는 거예요? 이행지체이다가 되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돈을 제때 못 주면 이제 뭐가 붙을 것이다. 네, 지연이자가 이렇게 붙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키워드가 요거 기억해야 돼요. 항변권이 있으면 뭐다? 그 자체 이행지체 책임 면제. 그래서 뭐가 붙지 않는다? 지연이자가 안 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가지고 몇 가지 가지고 동시행은 체불의 이행지체랑 한 세트. 뭐라고요? 한 세트예요. 그럼 여기다 또 한번 해볼게요. 자, 계약하면서 만약에 중도금 날짜에 무슨 날짜에? 중도금 안 주면
544조 그냥 개무시하고 뭐하고? 개무시한다는 얘기는 544조는 강행 규정이 아니고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조문이 있는데 당사자가 개무시할 수 있는 조문이 무슨 조문이고? 임의 규정이고, 개무시했다간 개박살 나는 게 뭐예요? 강행 규정입니다. 개무시하고 544조는 지체는 최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행 지체는 최고 해야 되지. 그 다음에 해제도 따로 별도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러면 잘못 없는데 귀찮잖아. 그러니까 약속한 거예요. 뭐 안 주면? 중도금 안 주면 544조 개무시하고 뭐 한다? 계약 없는 거다. 자동 해제된다. 뭐 된다? 특약을 맺었다. 이 특약은 유효, 무효? 유효. 왜? 이게 무슨 규정이니까? 그러면 또 반대로 중도금이 아니고 만약에 잔금을 안 주면 뭐 안 주면? 몇 조 개무시하고 544조 뭐하고? 개무시하고 무슨 해제된다? 자동 해제된다. 특약을 맺었어. 이 특약은 유효일까 무효일까? 네? 대답해 빨리. 또 머리 굴리고 있어. 이게 유효니까 무효 아닐까? 아 지금 뭐라 그랬어? 544조는 무슨 규정? 근데 개무시도 관계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특약은 전부 다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뭐 한 거야? 실제로 이제 뭘 안 줬어? 중도금을 안 줬어. 그러면 이 특약이 뭐 함으로? 특약이 유효함으로. 네. 특약대로 뭐 한다? 자동 해제된다. 네. 이게 맞는지 틀린지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또 실제로 뭘 안 줬다? 잔금 안 줬어. 이 특약이 뭐 함으로? 유효함으로. 뭐 된다? 자동 해제된다. 그러면 둘 다 맞다라고 생각했더니만 이거는 맞다 해놓고 이거는 또 틀렸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도금 줄 때를 뭐란 얘기야? 뭐 줄 때? 중도금 줄 때 매도인은 변제기입니까? 변제기가 아닙니까? 매도인은 변제기가 아니죠? 누구는 변제기요? 서로 동생관계 아니네. 선이행 의무자죠? 돈을 안 주면 바로 뭐야 이거? 이행 지체 이단이다. 그래서 자동 해제되는 거예요. 근데 뭐 줄 때는? 보통 값도 서류를 주는 변제기고 매수인도 무슨 변제기 아니에요. 무슨 관계 있어? 그러니까 뭘 주지 않아도 잔금을 주지 않아도 아직 뭐는 아니라는 거다. 이행지체는 아직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로 바뀌어야 돼요? 아니 지체가 아니니까 이게 이행지체 이다가 돼야지 이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서로 변제기일 때는 서로 항변권 있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가 아니지. 이때는 어떻게 해야지 상대방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던져. 그럼 책에 던진다는 말 나와요? 그때 이제 멋있게 쓰는 말이 뭐야? 반대, 의무, 이행, 제공. 내 거 주는 걸 뭐라고요? 저쪽에 반대, 의무, 이행, 제공. 그러니까 뭘 줘서? 서류를 던져서 뭐에 빠뜨려야지? 지체가 돼야지 자동 해제가 된다. 그래야지 맞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쌍모계약의 무슨 이행은? 동시 이행은 뭐하고 연관되어 있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행 지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길 필요가 없나? 거기 거기 나와 있죠? 거기는 없네요. 미안해요. 저기 있다. 424호 보세요. 우측에, 맨 우측에. 제5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있습니까? 네. 보시면은 거기 424 있죠? 네. 뭐라 했습니까? 중도금 미지급 자동 해제 특약은 만약 중도금 지급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맞는 지문이 되죠? 네. 왜 자동 해제돼요? 동시행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중도금 안 주면 이행 지체에 빠지기 때문에. 근데 그 밑에 뭐 안 주면? 잔금 안 주면 자동 해제는 틀렸지. 왜? 아직 이행 지체가 아니거든. 잔금하고 서류는 무슨 관계 있으니까? 동시행 관계 있으니까 뭘 제공해서? 서류를 제공해서, 즉 반대 의무 이행 제공해서 뭘 빠뜨린다? 지체에 빠뜨려야지 자동 해제가 된다. 그럼 실제 시험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이 안에다 무슨 지체 이런 말 하나도 안 써주겠지. 그 키워드는 중도금인지 잔금인지 의식해서 읽으시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중도금 줄 때는 갑은 변제기 아니고 을은 변제기. 잔금 줄 때는 매수인 잔금 주면 매도는 뭐다? 서로 주는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포인트가 항변권이 있으면 그 자체로 뭐다? 이행 지체가 아니라는 거. 근데 무슨 의무자는? 선의무자는 항변권 없어요. 따라서 안 주게 되면 뭐다? 이행 지체에 빠집니다. 다만 이 선이행 의무자도 무슨 자도 예외적으로 항변할 기회가 있다는 거. 무슨 의무자도? 자, 원칙은 뭐가 없지만 항변권이 없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무한적으로요?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항변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 항변권이 있다. 자, 그 첫 번째가 불안의 항변권. 무슨 권? 매매계약을 이렇게 체결했어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하면서 을이 계약금 주고 A점입니다. B점 때 갑이 부동산을 먼저 인도하기로 뭐 하기로? C점 때 을이 마지막 뭐하고 뭐 주기로? 중도금 잔금 주기로 약속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부동산 인도 날짜에 갑은 변제기입니까? 변제기가 아닙니까? 네? 약속했으니까 변제기죠? 근데 을은 변제기 아니죠? 이때 변제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네? 선, 이행 의무자죠? 그럼 부동산 인도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원래 무슨 권이 없어? 항변권 없죠? 근데 요 사이에서 아이고 매수인이 파산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을이 뭐 했다고요? 파산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앞으로 향후 잔금, 중도금 잔다는 보장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럼 갑자기 선이행 의무자 갑자기 급 불안하다, 불안하지 않다. 불안하다. 그래서 불안할 때는 항변권이 있다 이야기예요. 무슨 권? 항변권. 그럼 항변권 있으면 그 자체 이행 지체 책임 면제받겠죠. 자, 이런 조문에 있는 얘기도 있고요. 불안의 항변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세요. 네, 약속했습니다. 하루 지연 이자를 제때 돈 안 주면
50만 원씩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도금을 안 주고 뭘 안 주고 또 잔금도 안 주고 뭘 안 주고 네, 현재까지 왔다 이야기. 언제까지 왔다고? 자, 잔금 줄 때는 서류 주는 것도 줘야 되겠죠. 그러면 서류를 줬을까 안 줬을까? 지금 현재 시점까지 안 줬겠지. 얘가 뭐 안 주니까 서류 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매도인의 주장입니다. 매도는 이렇게 합니다. 좋다. 잔금하고 서류는 무슨 관계다? 이건 내가 인정하마.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이다. 그럼 여기서는 이행지체란 말은 없죠. 근데 매도인이 따집니다. 너 중도금을 여기서 여기까지 다 안 줬다. 그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잔금 기준 요 지연이자가 이게 20일치. 며칠? 20일치. 이게 30일이라 합시다. 며칠이요? 30일. 그러니까 매도인의 주장은 50만 원 곱하기 20일. 얼마? 네? 1000만 원. 그 다음에 이쪽은 플러스 30일. 얼마? 1500만 원. 총 얼마 내놔라? 2500만 원에 뭘 내놔라? 지연이자를 내놔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주장? 갑의 주장. 매수인이 뭐랍니까? 야, 내가 돈이 있었으면 좋지. 오죽했으면 못 줬느냐. 내가 왜 다 줘야 되느냐. 나는 여기까지만 인정하겠다. 어디까지만? 갑의 주장은 여기 다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인 뭐라고? 여기만 주겠다. 내가 여기는 줄 수가 없다. 이해되세요? 그럼 법원 판단 누가 하는 거예요? 법원 판단하면 되잖아요. 갑이 예쁘면 뭐라 하면 되는 거고 다 주라 하면 되는 것이고 누가 예쁘면? 우리 예쁘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판사는 돈 없는 사람 얼마나 불쌍해. 그죠? 그러니까 누구 얘기가 옳은 거예요? 을의 얘기가 옳은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논리를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 그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지 않다가 중도금, 선이행 의무자, 이행지체자. 선이행 의무자 뭐 하는 중? 이행지체 중. 후이행 의무자,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했죠. 그러면 등기 서류하고 뭐하고? 잔금하고 동시행 관계니까 여기 중도금. 무슨 금? 그 다음에 지연 손해금 있죠. 네? 이건 지연 손해금 있잖아요. 금하고 뭐하고? 서류 관계가 무슨 관계다? 동시행 관계다. 그게 판례 태도야. 그러니까 매도인은 중도금 안 주고 잔금 안 주고 현재까지 왔으니까 전체가 전부 다 이행지체니까 몽땅 지연이자 내놓으란 얘기죠. 근데 어디까지만 지연이자가 붙어요? 잔금 기준 이전 못 준 중도금만 뭐고? 이행지체고 잔금 기준 이후 못 준 중도금은 뭐가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맨 꼭대기 위에 뭐 있습니까? 왼쪽 405 나오죠? 선이행 의무자 원칙적으로 뭐가 없다? 항변권 없습니다. 약속을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 항변할 권리가 있다. 항변권 있으면 그 자체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겠죠? A가 뭐의 항변권? 불안의 항변권. B. 선이행 의무 불이행 중 후이행 채무 변제기 도래. 그 밑에 중도금 미지급하고 잔금 미지급하고 현재까지 왔죠. 첫 번째 박스 잔금 기준 이전 중도금 미지급은 뭐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이행지체죠.
근데 잔금, 기준, 이의못준, 중도금, 미지금은 이행, 지체,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매도인이 만약에 지연이자 놀이하고 싶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도 지연이자 받고 다 받고 싶으면 서류를 뭐해서 제공하면 잔금 안 지면 지체죠. 그럼 이것도 뭐요? 지체. 근데 서류 줄까 안 줄까? 잘 안 주겠지. 근데 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예요? 서류를 뭐해서 제공했더라면 여기도 지체 다 지체가 되는 겁니다. 이 주는 걸 뭐라 한다고요? 반대, 의무, 이행, 제공 해서 지체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죠. 서로 모일 때는 변제일 때는. 그래서 문제 중에서 거기 선의의무자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지문 중에서 자주 뜨니까 잘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407 한 번 뭐 제공해서 현실 제공해서 뭐에 빠뜨렸다? 받을 자가 안 받는 게 수령지체야. 예를 들어서 마지막 단계에서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제공합니다. 뭐 한다고? 근데 안 받아. 누가? 매수인이. 그럼 매수인이 뭐에 빠진 거야? 이행지체가 아니고 뭐 받을 자가 안 받는 걸 뭐라 한다? 수령지체. 그럼 안 주니까 돌아 갖고 왔다가 다음번에 가서 서류를 주지 않고서 잔금을 달라고 그러면요. 저쪽에서 네가 뭐 할 때까지 서류 줄 때까지 못 주겠다라고 항변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 번 현실 뭐해서 제공해서 수령 지체에 빠뜨렸다 하더라도 이행 제공이 뭐 되지 않으면 계속되지 않으면 상대방 항변권은 뭐 하지 않는다. 상실하지 않는다. 네,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자 가서 요거는 꼭 좀 체킹합시다. 405페이지하고 몇 페이지요? 네, 405페이지, 406페이지 가시면 맨 꼭대기에 가로 2번. 몇 번이요? 가로 2번. 네, 가로 2번 밑에 판례가 있을 거예요. 했던 그 판례 그대로 잘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은 불안의 항변권을 얘기합니다. 무슨 건요? 불안의 항변권. 네, 불안의 항변권 이외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407페이지에 몇 페이지요? 407페이지에 4번 있죠? 과거에 수령 지체에 빠진 적이 있던 자라도 항변권을 뭐하지 않는다? 상실하지 않는다. 예컨대 갑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 서류를 교부했는데 을이 수령을 거절하여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에도 갑이 뭐다? 네, 적법한 이행 제공 없이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했다면 을은 그 지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판례를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407페이지 맨 밑에 항변권 주장 있죠? 항변권은 이를 주장했을 때 비로소 효력이 생기고 주장이 없다면 법원도 항변권 존재를 직권으로 뭐 하지 않는다? 거절하는다. 이건 어디 가서 했을 때예요? 법원에서 하는 얘기예요. 네, 법원 가기 전에 누구끼리는 당사자끼리 있죠? 그죠? 당사자끼리는 그 다음 페이지 408페이지에 맨 꼭대기에 3번 있죠? 그죠? 이행 지체 저지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이행 청구의 거절은 합법적인 것이므로 이행기에 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행 지체가 뭐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뭐다? 이행, 지체, 책임, 면제 받는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거기 409페이지 보시면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들 쭉 적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410페이지 가시면, 몇 페이지 가시면, 네, 항변권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로 2번부터 봅시다. 가로 2번에 뭐 있어요? 토지, 거래, 허가, 신청, 절차, 무슨 의무? 협력, 의무. 자, 허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왼쪽에다 원을 그리시고. 원. 몇 번? 1번 상태죠. 1번이죠? 1번이 뭐죠? 매매 효력 없다지. 1번 상태에서는. 근데 협력 의무는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 아니야? 없는 것과 있는 것은 무슨 관계 아니에요? 동생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허가 받기 전 중도금을 주기로 약속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 줍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매도인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뭐 안 줘서? 중도금 안 줘서 나 협력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관계다? 동시에 이행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주할 거 아니에요. 근데 미안하지만 매매 효력은 뭐요? 없는 것하고 협력할 있는 것은 무슨 관계 아니야? 그러니까 약속한 허가받기 전 중도금을 주지 않더라도 뭐요? 협력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매매 효력 1번 없죠? 아니 1번이 불확정 무효 아니에요? 매매 효력은 불확정 없다. 근데 무슨 의무는 있다? 협력 의무는 있으니까 두 가지 무슨 관계 아니야? 동생 관계 아니면 협력할 의무가 뭐예요? 선이행 의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로 3번 피담보 채권과 저당권 말소는 무슨 관계 있지 않다. 자, 왼쪽에 쓰세요. 채권 두 글자 밑에다가 저당권 채권 오른쪽에다가 점점점 주 저당권 점점점 종 무슨 관계 있어요? 저당권 밑에다가 등기 적어보세요. 채권 때문에 저당권 등기 해놨죠? 질문할게요. 채무를 변제했습니다. 뭐 했다고? 자, 저당권은 돈 갚을 때 자동 소멸일까? 아니다. 가서 빡빡빡빡 말소해야지 소멸할까? 몰라도 답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무슨 소멸이 아니고? 말소 소멸이 아니고 자동 소멸이죠? 그러면 등기, 요 등기 분료. 네? 쓰지 마. 다 같은 거 묻고 있는 거야, 지금. 등기, 요 등기 분료. 등기 분료죠? 법률 행위, 법률 규정. 네? 법률 규정, 기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말소해야지 소멸한다고 한다면, 뭐 한다면? 채무자가 이렇게 갑니다. 네가 말소해줄 때까지 나도 채무 변제 안 할 거야. 너도 변제기, 나도 변제기. 무슨 관계? 동생 관계. 서로 항변권 있죠. 그 자체로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죠. 네가 채워줄 때까지 돈 안 줄 권리가 있으니까 시연이자가 안 붙을 거 아니에요. 무슨 관계면? 동시행 관계면. 근데 무슨 관계가 아니면? 동시행 관계가 아니면. 등기 말소는 후 이행 의무고 돈 갚는 게 뭐다? 선 이행 의무 아니에요. 선 이행 의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그 다음날부터 뭐가 붙어? 그래서 따지는 거예요. 이런 제목이 부종성. 채권이 소멸하면 종된 담보 물건도 소멸하는 것이 무슨 성? 부종성. 따라서 무슨 관계 아니다? 동생 관계가 아니죠. 3번이나 5번이나 같은 거 아니에요?
5번은 양도담보라고 그래요. 무슨 담보? 똑같아. 채권 있어서 밑에 양도담보야. 그럼 아까 저당권은 뭔지 아세요? 채권 밑에 부동산 담보를 등기부에 저당권으로 적은 것뿐이야. 채권 밑에 가등기 담보도 있을 수 있겠지. 채권 밑에 양도담보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러면 채권의 부동산 담보 저당권이나 채권 밑에 가등기 담보나 채권 밑에 양도담보나 다 뭐 한 거야 전부 다? 같은 거야 전부 다. 뭐 한 거라고? 근데 채권 저당권 내면 마치고 채권 가등기 담보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같은 건데. 주가 죽으면 모두 죽는다. 종. 무슨 성? 부정성.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 자, 타이틀 제목이 임차권 등기 명령. 뭐라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 특별법에 있는 겁니다. 무슨 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자,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뭐가 됐다고요?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자, 근데 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네. 주인 뭘 안 준다고? 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습니다. 보증금 주지 않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하세요. 무슨 임차인? 주택 임차인이 아주 여유가 없는 경우. 그래도 좀 여유가 좀 있는 임차인도 있을까 없을까? 가끔 보면요. 스스로 임차인 돼서 그 돈 가지고 계속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런 거 귀찮은 사람은 그냥 어디다 몰아붙여 그냥. 돈 10억 있으면 그냥 10억 그대로 그냥 아파트 그냥 그려놓고 그냥 움직이지 않는 사람 있지. 근데 전세 들고서 그 나머지 금 가지고 뭐 하는 사람? 여기 이제 이렇게 굴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유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둘 중 하나입니다. 자, 여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러면 갑하고 을이 있으면 갑은 무슨 변제기 도래했죠? 을도 변제기 도래했죠? 갑은 뭘 줘야 되고요? 보증금 반환해야 되고 이쪽은 목적물 반환해야 되겠죠? 서로 무슨 관계? 끝까지 돈을 안 주네. 그러면 이 사람이 자 바로 소송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경매 집원을 내면 뭐 해야 된다?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돼. 무슨 제기? 그래서 그 주택 임대차 계약서가 진짜 계약서다. 그래서 집행권을 받아서 을이 뭐 해야 돼요? 경매를 집어넣어야 돼. 뭘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이쪽 변제기 있을 때 원래 경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원래 변제기니까 서로 무슨 권이 있으니까. 그럼 뭘 제공해서? 반대, 의무. 원래가 이행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 의무 제공이 뭐야? 목적물을 뭐 하고? 반환하고, 그죠? 해서 뭐에 빠뜨린다? 이행 지체에 빠뜨린다.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겠지? 근데 지체에 빠뜨려서 뭐에 들으면? 경락대금이 있을 때 특징 반대 의무 이행 제공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을이 점유를 상실하죠. 점유를 상실하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던 대항력, 삭제, 확정 다 삭제됩니다. 주임법은 현재 살고 있어야지 보호를 해줘 안 해줘요? 그게 주택 인도 플러스 주민 능력이에요. 근데 점유가 상실되면 주고 안 주고? 그러면 이게 없는데 경매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특별법에서는 무슨 법에서는? 반대 의무 뭐 하지 않고 뭐에 빠뜨리지 않고 점유 상실하지 않는 그러니까 현재 뭐요? 점유한 상태에서 뭐 집어넣을 수 있다? 일반법 전세권에서는 말소 등기 서류 목적물 반환 반대 의무 제공해서 뭐에 빠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경매 들어가야 되겠지. 근데 무슨 법에서는? 특별법에서는 특별하게 반대 의무 제공하지 않고 경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 자, 여유가 있습니다. 또 그냥 이사 가면 주고 안 주고? 주고니까 이사 가기 전에 무슨 건? 제목?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이걸 신청해서 이걸 뭐 당하지 않고 기각당하지 않고 이걸 기재를 해야 됩니다. 뭐 한다고? 기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기존의 대항력하고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리고 이사 갔다는 얘기야. 기재 놓고. 이사 갔더니만 주인이 삐져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갑의 주장. 이거 등기 기재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뭐 줄 때까지? 예? 등기 지울 때까지 나 보증금 반환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갑이 무슨 관계를 주장할까? 인정할까 안 할까? 왜 안 해요? 이사를 이미 가는 순간 뭐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지체요. 이 기재는 자신의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유지시키기 위한 기능이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이사 간 다음에 보증금 반환과 이 등기 말소는 무슨 관계 아니에요? 여전히 주인은 보증금 반환이 뭐다? 선이행 의무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이 명령이라는 단어를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주택 임대차 했잖아 지금. 여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같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하는 거야. 여유가 없을 때하고 여유가 뭐야? 있을 때를 생각하면서 하면은 이게 두 가지가 딱 정립이 되잖아. 내가 정확히 이해된 것은요, 글자가 보여. 근데 이해가 안 된 것은 이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이행 상비용권 문제 반드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정리 잘해두세요. 네,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